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딸이 있는 30대 이혼녀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조금 됐지만 이곳에서 이혼하기 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냈어요. 보통은 성격 차이나 시댁 문제로 이혼하던데 저는 육아 문제로 이혼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집에서 육아를 시작했는데 남편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저를 가정부 취급하길래 짜증나서 확 엎어버렸어요. 저는 가정부가 아니라 아내고 며느리인데 집에서 아이 본다고 겸사겸사 집안일도 같이 챙기라면서 막 시키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 애 보는 게 팔자 편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일을 그만둔 거지 가정부 취급받으려고 그만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여기서 남편이 제 편을 잘 들어주고 도와줬다면 이혼까지 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인간 하는 꼬락서니 딱 보니까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모랑 똑같이 굴었어요. 옆에서 제 성질을 톡톡 건드리는데 그거 보고 확 깨달았습니다. 평생 이 꼴로 저를 무시하고 제2의 시모처럼 행동할 거라는 걸요.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글렀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를 위해 이혼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아주 만족해하며 잘 살고 있어요. 남편과 시모가 어떤 식으로 가정부 취급하면서 괴롭혔는지 또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 방 먹이고 이혼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임신했고 다음에 어여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첫 임신이기 때문에 서툰 걸 감추기 위해 또 부족함 없이 출발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면서 태교에 힘을 쏟게 됩니다. 엄마가 처음이라 서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저 역시 제 인생의 첫 임신이기 때문에 태교에 좋다는 건 이것저것 다 하면서 아이와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저 아무 이상 없이 10달 동안 잘 품고 있다가 아이와 만날 날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말았습니다. 제 딸은 예정일을 1달 앞두고 태어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응급수술로 아이를 뱃속에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심장박동이 훅 떨어지면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 출산할 때 허락된다면 수술 없이 자연 출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아이에게 초유를 먹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수술받아야 했고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아보기는커녕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느낄 수 없었던 감동과 기쁨 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처럼 몰려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눈을 뜨자마자 아이의 안전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모성의 힘이란 정말 대단하더군요. 제 몸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눈을 뜨자마자 나온 첫 마디는 아이 괜찮냐는 물음이었어요. 의사 말로는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고 아이를 처음 본 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작은 몸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의사는 조기 출산에 여러 요인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다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신경 써서 잘 품었더라면, 내 몸이 더 건강했더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미안함만 쌓여갔죠.
이때부터 제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건강이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아이가 잘못될까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제발 제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서 제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아이에게 닿았는지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겨 자가호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아직도 작은 아이를 겨우 품에 안았을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잘 이겨내준 아이에게 너무도 고마웠어요. 말 안 듣고 공부 못해도 좋으니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부모들은 아이에게 바라는 게 하나둘 생기기 마련이죠. 공부 잘하고 착하고 밝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공부고 뭐고 건강이 뒷받침돼줘야 실현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미숙아로 태어나 생명의 위험을 이겨내고 잘 견뎌주었지만 약하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건강을 찾으며 잘 자라주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건강에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예민하게 반응했고 아이의 건강을 계속 체크하면서 예방에 힘썼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 곧 있으면 복직이지. 슬슬 아이 봐줄 사람 구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좀 알아봐 줄까? 안 그래도 돼. 나 복직 안 할 거야. 복직을 안 한다고? 육아휴직 더 쓰게? 아니, 회사 관둘 거야. 아이를 위해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애가 언제 또 아플지 모르는데 복직은 무슨 복직이야. 내가 옆에서 잘 살펴보면서 키워야지. 아이 몸이 안 좋은데 복직이 대수예요? 저는 남편에게 복직할 생각 없고 아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몸이 약한 어린아이를 두고 복직하는 것도 마음 안 좋은데 그런 아이를 다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아이를 봐줄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그렇고 돌봄 시터를 구하는 것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안고 있으면 일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 육아휴직을 내면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남편도 썩 믿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둘 다 초보 엄마 아빠이기는 하나 그래도 남편보다는 제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남편은 그렇게 하라면서 찬성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도 그러는 게 좋겠다면서 아이를 위해 그만두는 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건 아쉬운 일이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일이야 나중에 천천히 구하면 되는 문제고 외벌이로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데 큰 지장도 없었습니다. 조금 빠듯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껴 쓰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아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 우리 가정은 파국의 길을 걸었어요. 왜냐고요? 남편과 시모가 육아하는 저를 가정부로 생각하고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저를 괴롭힌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당신 집에서 대체 뭐 하는 거야? 뭐 하기는 그걸 몰라서 물어? 나는 정말 네가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눈이 있으면 좀 봐. 집안 꼴이 어떤지.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기 시작하더니 집안 꼴이 엉망이라는 둥 저더러 집에서 뭐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는 뭐 하냐. 애 돌보고 있지 않냐고 했더니 애만 보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기 태어나기 전만 해도 집안일은 서로 함께 했어요. 물론 제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다 미루지 않고 남편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고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니 은근슬쩍 집안일을 제게 미루더라고요. 초보 엄마라 애 보는 게 서툴고 건강상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살림은 같이 하자고 했지만 일 때문에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급기야는 저한테 싹 떠밀었습니다. 혼자 아등바등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같이 좀 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으나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한 번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오히려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혼자서 애벌이야 집안일하랴. 나 너무 힘들다니까. 같이 좀 하자고. 나도 힘들어. 네가 힘들어봤자 나보다 힘들어? 솔직히 네가 왜 이렇게 약한 척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사회생활 해봐서 알 거 아니야.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슬슬 애 보고 살림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퇴근한 남편 붙잡고 하소연인데. 너 이러는 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밖에서 일하고 고생하는 남편 집에서만큼 편히 쉬게 해줘야지. 그래야 또 힘내서 돈 벌 거 아니야. 남편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입장만 내세웠어요. 집에서 편히 쉬는 주제에 밖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남편을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집 아내들은 애들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잘만 하던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면서 비교까지 해댔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집에 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까지 해야겠냐며 본인은 푹 쉬어야 다음날 또 출근해서 일할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출근할 필요 없으니 늦게 자도 상관없고 자유롭게 쉬면서 애 보고 살림할 수 있지 않냐고 했죠.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몰라요. 저는 뭐 아주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이 비뚤어서 그런지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을 이해해줘야 하고 푹 쉴 수 있게 건드리지 말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 혼자 낳은 것도 아니고 저만 부모 역할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좋아서 일 그만둔 거 아니고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경력 비전 다 포기하고 그만둔 겁니다. 아이를 위해 제가 희생한 건데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으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너는 퇴근하면 쉬기라도 하지. 나는 퇴근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따졌습니다. 네가 돈만 버는 것뿐이지 노동력으로 따지면 내가 더 힘들고 고단하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로 남편과 많이도 다투고 싸웠습니다. 안 그래도 육아하랴 살림하랴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였는데 남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더 웃긴 건 시모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일을 시모에게 고스란히 전했더라고요. 일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자꾸만 집안일까지 시키려 든다고 툴툴거렸나 봐요. 시모가 찾아와서는 너는 왜 일하는 애를 부려먹으려 하냐면서 아들이 버는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는 것도 모자라서 집안일까지 시키고 싶냐고 양심까지 운운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것도 진짜 어이없었어요. 저는 아무리 속상하고 서운해도 남편과 싸운 거 친정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니, 뭐 좋다고 말씀드려요? 그런 이야기 꺼내는 게 얼마나 불효인데요. 걱정하고 속상하실 게 뻔하잖아요. 거기다 제 얼굴에 침뱉기밖에 더 돼요. 결혼 초반에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우리 선에서 끝내기로요. 그런데 저 몰래 본인 엄마한테 쪼르르 이르니까 너무 얄밉고 괘씸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시모에게 참견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내 양심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남편의 양심을 따져야 하지 않겠냐고 받아쳤어요. 어머니도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고
신우까지 해서 둘을 키우지 않았느냐. 아버님께서 뭐 하나 안 도와주시고 혼자 육아와 살림 도맡아서 했을 때 힘들지 않았냐. 돌이켜 생각해 보시라고 했더니 본인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오히려 남편이 신경 쓰지 않게 내조까지 잘하면서 잘만 키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본인은 다 했기 때문에 저를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퍽이난 내조까지 하면서 잘 키웠겠어요? 시부한테 어떻게 구는지 제가 뻔히 아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니까 사람이 참 간사하다 싶더라고요. 본인 아들 편들려고 아주 작정한 거잖아요? 이때부터 고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괴롭힌 사람이 시모였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지, 시모는 시모대로 저러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쌍으로 돌아가면서 저를 달달 볶아대고 괴롭혔어요. 물론 저도 당하고 있지 않았죠. 시비 거는 족족 다 받아치면서 싸웠습니다. 하도 제 마음을 몰라주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렇다고 이걸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리며 하소연하자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자 고민했습니다.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마음은 마음대로 고생해서 그런지 저는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시모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면서 저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저를 어떻게 괴롭혔냐고요? 바로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계속 안 받아서 번거롭게 직접 와야 하잖니? 핸드폰 뒀다가 뭐해? 국 끓여 먹을 거야? 진동으로 해놓지 말고 소리로 해놓으라고 몇 번을 말했어. 애 보느라 정신 없어서 전화 오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전화벨을 어떻게 소리로 해놔요. 그러다 애 깨면 어떡하라고요. 뒤늦게 핸드폰 보고 연락드릴 텐데 뭐하러 오셨어요? 네 연락 기다리다가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왔다. 애 보느라 바쁘다는 핑계 그만하고 핸드폰 좀 잘 확인해라.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겠어? 거짓말 안 하고 시모에게 하루에 5번 이상 전화나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놓기 전에도 핸드폰은 늘 진동으로 해놓고 있었어요. 진동으로 설정해도 전화나 문자 오는 거 잘 확인했는데 아이 낳고 나서는 오로지 육아에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덜어 생겼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다 확인하거든요. 시모는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씩씩거리며 저희 집에 찾아왔고 그때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면서 온갖 짜증을 다 부렸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겨우 애 하나 키우는데 뭐가 그리 정신이 없다고 전화가 오는지도 모르냐. 누구는 애 안 키워봤냐. 나 때는 애 보면서 이것저것 5만 가지 일을 다 했다면서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연락 안 되면 애 보느라 바쁜가 보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해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살림까지 도맡아서 하느라 가랑이 찢어질 판인데 툭 하면 찾아와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며 성질내니까 인내심은 바닥났고 시모와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뭐라 하는 것도 짜증났지만 더 참기 힘들었던 건 바로 저를 부려먹으려는 심보였습니다. 시모가 자꾸만 제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건 시댁일을 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옷 갈아입고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시댁은 왜요? 왜긴 왜야. 할 일이 태산이니까 그렇지. 청소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해야 할 집안일이 산더미야. 어머니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애는 어쩌고요? 아이 그거야 애 재우고 술술하면 되잖니. 결혼하고 나서 은근히 며느리 덕을 보고 싶었는데 제가 시모 뜻대로 휘둘리지 않았거든요. 뭐 그때는 일을 하던 중이라 바쁘기도 했고 임신했을 때는 몸이 무리 가면 안 되니까 잘 피해갔는데 육아하면서 일 그만둔 뒤로는 옳다쿠나 본격적으로 저를 부려먹으려 했습니다.
가뜩이나 본인 아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는지라 며느리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말겠다는 심보가 단단히 발동된 것 같더라고요. 이때 시모 말이 멀쩡한 며느리 내버려 두고 뭐하러 본인이 고생하냐는 거였습니다. 저희 집안일뿐만 아니라 본인 집안일도 부려먹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같았죠. 이래서 시댁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우리 집은 하필 시댁과 가까웠어요. 신혼집 얻을 때 시댁이 돈을 더 많이 보태주면서 시댁 근처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찾아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들락날락거리며 간섭하는 일이 잦았어요. 아주 며느리를 봉으로 보는 거죠. 아니 그전에는 혼자 어떻게 다 했는지 몰라요. 여태 본인이 다 하던 일인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못하겠다고 하는지. 가만 보면 남편이랑 아주 똑같더라고요. 누굴 닮아 저렇게 염치 없고 남한테 일 미루기를 잘하나 했더니 시모랑 쏙 빼닮은 거였습니다. 진짜 별의별 시어머니 다 있다지만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는 남편과 시모의 괴롭힘을 받으며 꾹 참았느냐? 아니죠. 아마 참고 살았다면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시겠죠? 드라마에서나 찍소리 못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실제로 누가 그렇게 하나요? 저 그리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 집안일? 저 그거 남편이랑 싸우면서 아예 손 뗐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와 아이 것만 챙겼습니다. 제 공간과 아이 공간만 싹 청소하고 옷도 제 것과 아이 것만 세탁했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나는 혼자 살림독박 쓸 생각 없으니까 불편하면 남편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찾아와서 난리쳐도 절대 시댁에 안 갔습니다. 나중에는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순순히 따라가서 죽어라 고생하게. 모자가 쌍으로 난리쳐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서 열불 나는 만큼 그들도 똑같이 열받아 했어요. 남편은 본인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어머니 말도 무시하냐면서 이렇게 독한 애인 줄 몰랐다고 이러다 남아있는 정까지 떨어질 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뭐 정 안 떨어지는 줄 아나. 이 일로 남편이랑 진짜 원 없이 싸운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배려와 이해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간에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꾸했습니다. 네가 날 배려해주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배려하고 이해해줘야 하냐고 했죠. 나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둘에게는 조금의 협조도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점점 저희 사이는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린 건 신우였죠. 제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신우도 딸을 출산했습니다. 남한테 본인 일을 미루는 게 집안 종특인가 봐요. 신우 또한 본인 애를 시모한테 맡기면서 힘들어서 안 되겠다, 좀 봐달라고 징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몇 번 신우 애를 대신 봐줬어요. 애 보기 싫고 편하게 놀러 다닐 궁리만 하는 신우가 살림은 잘하겠어요? 그것도 다 시모한테 미루려 들었습니다. 그러니 시모로서는 죽을 맛이었겠죠. 다 늙어서 어린 손녀 돌보고 딸 살림까지 도와줘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또 저를 여러 번 끌어들였습니다. 글쎄 저더러 신우 애를 대신 보라고 하더군요. 너는 어차피 애 보고 있으니 신우 애 한 명 더 돌본다고 뭐 그리 힘들겠냐며 늙은 본인이 보는 것보다 젊은 네가 보는 게 맞지 않냐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여태 시댁일 하나 안 도와줬으면 양심상 이건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그래서 저는 말이 틀렸다. 여기서 양심이란 단어 사용은 내가 아닌 시모에게 해당한다고 집었습니다. 나는 애 한 번도 안 키워본 초짜라 매 순간이 정신없고 서툴기만 하다. 심지어 애는 건강이 약해서 신경 써야 할 게 한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애를 둘이나 키워본 경험이 있는 시모가 나를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고 했죠. 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키우고 있으니 시모도 양심이 있으면 신우 애를 떠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시모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면서 저를 어찌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본인이 제게 한 짓을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남편 역시 그렇게 치사하게 나와야겠냐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불편하니까 오시고 뭐고 본인 건 알아서 세탁하더라고요. 저는 일절 밥도 안 차려줬거든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냉장고에 재료 있겠다. 알아서 차려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잘. 아니, 이렇게 잘만 하면서 왜 그리 제게 독박 씌우려고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 말 무시하고 남편 대접 안 해주는 건 어찌어찌 참고 넘어가겠는데 본인 엄마 말 무시하고 멋대로 구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댁 무서운 줄 알아야지. 감히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구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면서 노발대발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너는 지져라. 나는 상관 안 하련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겠냐고요. 그냥 타일러도 보고 별짓 다 했지만 도통 들어먹지 않고 말이 안 통하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실랑이 하던 와중 시모가 아주 초강수를 두고 말았어요. 어느 날 마찬가지로 집에서 애를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집 아기 소리인가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울음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모가 문자를 보냈더군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러했어요. 문 앞에 두고 간다. 가방에 기저귀랑 먹일 분유 있으니 잘 챙겨라. 문자를 보자마자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 살펴봤더니 세상에나 정말 신우의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서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몇 번을 걸어도 도무지 받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은데 오기가 생겨서 누가 이기나 보자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한참 있다가 시모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다급하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너무도 태평한 목소리로 애를 잘 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말도 없이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저더러 뭐 어쩌라고요? 어쩌기는 뭘 어째? 네가 봐야지. 옆에 기저귀랑 먹일 분유 확인했지? 시간 맞춰서 먹여라. 제가 왜요? 저는 이 아이 못 봐요. 얼른 데리고 가세요. 못 보기는 뭘 못 봐. 네 새끼 보는 김에 그냥 같이 보면 되지.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아가씨 집 문 앞에 도로 데려다 놓을 테니 그리 아세요. 그러기만 해봐라. 누가 데려가기로 하다면 네가 책임질 거야? 걔 집에 아무도 없으니 참말 말고 네가 좀 봐. 집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게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어머니! 시모는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습니다.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이의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제가 안 봐줄 게 뻔하다고 해도 아무런 말도 없이 어린애를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정말 놀라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혹시라도 제가 문자를 늦게 봤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나한테 애를 떠넘긴 시모가 너무도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둘이 짰는지 신우까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전화가 안 되니까 나 대신 전화해서 빨리 아이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뭐하러 그러냐면서 그냥 저더러 애를 보라고 했고 엄마랑 동생 바쁘니까 방해 안 되게 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열불이 나 죽겠는데 글쎄 남편이란 인간은 아주 태평하게 말하더군요. 글쎄 시모는 동창회 모임에 갔고 신우는 애 낳고 기분 전환한다고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대요. 이 말 듣고 혈압 올라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 엄마랑 동생은 아주 끔찍이 생각하면서 정작 네 마누라는 나 몰라라는 꼴이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 둘을 생각하는 거에 반의 반만 나한테 썼어도 제가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말을 덧붙였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 같은 소리를 짓거렸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둘이 오죽 바쁘면 저한테 봐달라고 하겠냐고. 가족으로서 애 좀 봐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네가 평소에 시댁 식구들과 친근하게 잘 지냈으면 이렇게 문 앞에 애를 두고 갔겠냐. 가족끼리 매정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 정없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참에 지난날의 행실을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불난 집에 기름을 콸콸 들이붓는 말을 해댄 거죠. 속에서 천불이 나다 못해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감히 제게 지난날의 행실을 반성하라는 말을 하다니. 자기들이 제게 저지른 잘못은 조금도 생각 안 하면서 저만 탓하니까 진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진짜 미친년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당장 애 데려가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소리쳤습니다. 네, 솔직히 남편 말대로 신우아이 같이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도저히 봐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냥 남편 신우 시모가 얄미워서 무조건 봐주기 싫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괘씸해서 순순히 봐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절대적으로 안 되는 큰 이유는 아이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면역력이 약해서 관리를 잘 해줘야 해요. 이틀 전부터 열이 잘 안 떨어져서 꽤나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애 옆에서 찰싹 붙어서 신경 쓰고 있는 와중에 신우애를 어떻게 봐주냐고요. 남편에게 네 새끼 아픈 거 모르냐. 여차하면 애 둘러엎고 병원으로 뛰어갈 판인데 신우애를 봐주는 게 가능하냐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연락해서 데려가지 않으면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콧방귀를 끼며 무시했어요. 네가 가만두지 않으면 뭐 할 거냐. 일하는데 바쁘다.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감히 내 경고를 무시해? 그동안 남편과 시모의 거지 같은 행동에 꽤나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이혼까지는 참았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거나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아빠 사랑 많이 받고 자랐으면 했고 아무리 그래도 아이에게는 아빠의 역할이 필요할 테니까 참았어요. 또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건강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내게 그딴 짓을 하고도 이혼의 이자도 안 꺼내니까 아주 나를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본때를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텐데 여기서 끊어야겠다는 결심이 서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옷을 갈아입고 제 아이와 신우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우선 시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건 생각보다 쉬웠어요. 남편과 통화할 때 동창에 갔다는 정보를 얻었잖아요. 동창의 장소만 알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하필 저희 엄마 지인분이 시모랑 동창이었어요. 세상 참 좁죠? 저는 친정엄마께 전화해서 대강 자초지정을 말하고 시모가 있는 동창회의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엄마는 지인을 통해 동창회 장소를 알아냈고 제게 문자로 알려주셨어요. 저는 차를 몰아 시모가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곤히 잠들어 있는 신우의 아이를 안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물어봐서 동창회가 진행되고 있는 룸으로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부터 안에서 이런저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고상한 척 웃는 시모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니 전투력이 더욱 상승했습니다. 그간 나를 그렇게 부려먹으려 용쓰더니 하다하다 신우 아이까지 돌보라고?
나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죽을 판인데 딸은 여행 보내고 그 애를 나한테 버리고 가? 절대 용서가 안 됐습니다. 주먹 불끈 쥐고 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순간 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모와 눈이 마주쳤죠. 시모는 저와 제품에 안겨있는 신우의 아이를 보고 기겁하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를 보고 어머니라 부르지도 않았고 바로 아줌마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보세요, 아줌마.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말도 없이 애를 버리고 가요. 제 말에 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듯 쳐다봤고 시모는 그런 제가 창피했는지 손으로 고개를 숙이며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성큼성큼 시모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자 시모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조용한 소리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뭘 나가서 이야기하냐고. 우리의 차에 있어서 오래 이야기할 시간 없으니 얼른 당신 딸이 낳은 애나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표정으로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면서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당신 딸 애를 말도 없이 버리고 가면 어쩌냐고 말이죠. 동창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어린애를 말 한마디 없이 문 앞에 놓고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무시하면 하는 수 없이 애 봐줄 줄 알았나 본데 틀렸어요. 우리 엄마 지인분이 아줌마랑 동창인 거 까먹었어요? 정말 딸이고 엄마가 아주 웃겨. 딸은 어린애 내팽개치고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지란다. 할머니란 사람은 동창회 간다고 며느리 집 문 앞에 애를 버리고 갔네? 두 모녀가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시모도 부끄러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운 줄 알고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길래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나는 이렇게 실랑이 할 시간 없고 더 이상 아줌마랑 할 이야기 없다고 말이죠. 안고 있던 신우의 아기를 시모에게 턱 안겨줬습니다. 그러자 애가 아주 울고불고 난리치더라고요. 시모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식은땀을 흘리며 난감해하다가 동창생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분했는지 대뜸 버럭 화를 내며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아줌마란 소리를 해대냐며 네 엄마가 그렇게 키웠냐고 하길래 저도 목청 높여 소리쳤습니다. 이혼할 건데 시어머니는 무슨 시어머니? 그 인간이랑 헤어지면 당신은 나한테 그냥 아줌마일 뿐이야. 뭐야? 원래부터 목청 높은 사람이 이긴다고 시모보다 더한 목청으로 당신 아들과 이혼할 거라고 하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시모는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손에 들린 기저귀와 분유 가방을 시모에게 떠넘기며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어요.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애니까 아줌마 손녀 잘 챙겨요. 참, 아까 보니까 기저귀에 똥 싼 것 같더라고요. 동창이고 나발이고 애 똥기저귀나 가세요. 이 말을 끝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시모는 거의 울며 불며 저의 뒷모습에 대고 울분을 토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당당히 걸어 나왔어요. 어찌나 속 시원하고 고소하던지. 그동안 저는 웃을 날 없이 힘들기만 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작 이럴걸. 너무도 통쾌하더라고요. 차에서 한참을 박수치며 막 웃다가 다시금 복수를 불태웠습니다. 시모한테 복수한 것처럼 남편에게도 복수할 차례였죠. 전의를 불태우며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약 먹고 곤히 잠들어 있었고 열도 잘 잡힌 상태였어요. 아이를 안고 남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시모 때처럼 문을 박차고 열어젖힌 다음 빠르게 남편을 찾았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직장 동료랑 커피 마시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인간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당차게 걸어나갔어요.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저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무슨 일로 왔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무시하고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주변을 살펴보다 다가오고 있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무슨 저승사자라도 봤는지 마시고 있던 커피를 뿜더라고요. 역시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연락도 없이 여긴 무슨 일로 왔냐고 묻길래 대꾸 없이 안고 있던 아이를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뭐야? 갑자기 찾아와서 뭐 하는 건데?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애는 또 왜 데려온 거야? 나 너랑 이혼하려고 왔어. 뭐? 아직 네 엄마한테 전화 못 받았나 봐? 여기 오기 전에 동창회 하고 있는 네 엄마한테 아기 주고 왔어. 뭐? 제 말에 놀랐는지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지 않았냐. 이게 다 내 경고를 무시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너랑 이혼할 거니까 애는 네가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난데없이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회사 사람들 다 있는데 창피하게 가정일을 왜 끌어들이냐면서 제정신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정신 아니라고 했죠.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간 쌓였던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하고야 말았어요. 그래. 나 제정신 아니야. 눈이 있으면 지금 내 꼴 어떤지 똑바로 봐. 이게 사람 몰골이니? 내가 뭐 남의 새끼 돌봐? 아니잖아. 나 지금껏 우리 애 돌봤어. 약하고 약한 우리 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또 아프면 큰일 나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거르면서 죽어라 애만 돌봤어. 그런 나한테 조금의 미안함도 없니? 나는 말이야.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 다 죽어가는 몰골로 겨우 버티고 서 있는 내가 너무 안쓰러웠다고. 돈 버는 게 그렇게 잘났어. 그깟 돈 나도 벌 수 있어. 누구는 못해서 애 보고 살림한 줄 알아? 그래도 너보다는 내가 더 애 잘 보니까 총대 메고 희생한 거잖아. 그럼 너도 좀 도와야지. 남편이라는 게 나한테 육아랑 살림 독박 맡기고 시댁 일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동생 애까지 떠넘기려 들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쓰레기인 거 회사 사람들도 아냐고! 숨도 안 쉬고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제 말에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수군거리며 남편을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니라고, 집사람이랑 크게 싸워서 지금 이러는 거라고 오해하고 포장하려고 하길래 역겨우니까 가식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놈이랑 당장 이혼할 거니까 이제는 애는 네가 보라고 했죠. 도장 찍고 갈라설 건데 왜 나만 독박으로 애를 봐야 하냐고 했습니다. 너도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경험해봐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거 아니겠냐고 했어요. 남편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얼른 애 데리고 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혼자만 부모 아니고 우리 둘이 낳은 자식이니 똑같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거라고 했어요. 계속 언성 높이면 겨우 잠들 아이 깰 거고 그럼 여기 사무실 떠나가라 울 게 뻔하다고 조용히 입 닫고 깨지 않게 애나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는 아이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저귀와 분유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그 즉시 저는 짐을 챙겨서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짓말 안 하고 아기똥 기저귀 한 번, 분유 한 번 타준 적 없는 인간입니다. 갑자기 애가 뚝 떨어졌으니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남편에게 애를 주고 온 이유는 너도 당해봐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직접 경험해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참에 알기를 바랐어요. 또 이혼할 때 하더라도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심한 인간은 결코 아빠로서 자격이 없어요. 저처럼 몸 약한 아이를 잘 챙길 리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아무리
그리고 제 자식인데 어떻게든 챙기겠지 싶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쪼르르 친정으로 달려왔고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충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괘씸하다면서 남편을 실컷 혼내셨고 급기야는 분이 안 풀리셨는지 문을 열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면서 낯짝도 두껍다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부모님이 불같이 화를 내자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더라고요. 그뿐이게요. 시모까지 찾아와서는 다시 한번 2차전이 벌어졌어요. 동창들 앞에서 시험이 망신 줬다고 노발대발하길래 경찰 불러서 끌려나가게 했습니다. 2차 치욕을 안겨준 셈이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상담을 받았고 남편에게 이혼장을 보냈어요. 순순히 도장 찍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지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본인도 이것저것 알아봤나 봐요. 본인한테 좋을 게 없는 걸 알았는지 나중에는 쩔쩔매면서 잘못했다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설득했습니다. 급기야는 애를 들먹이면서 아빠 없이 키워도 괜찮겠냐고,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애는 무슨 죄냐, 앞으로 아빠로서 아이한테 잘하겠다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또 부성애가 조금도 없는 것 같더니 막상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제가 다 가져갈 것 같으니까 애를 빼앗길 수 없다고 질질 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난리쳐봤자 소용없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애를 딱 이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죽어가는 몰골로 나타났어요. 그 꼴을 보니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고작 이틀도 못 버티고 힘들어할 거면서 날 그리 무시했던 게 기가 찼습니다. 남편한테 똑같이 말했습니다. 위라면서 슬슬 애보면 되지 않냐. 뭐 그리 힘들다고 징징거리냐고요.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꼈는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줬고 경고까지 했지만 그걸 다 무시한 건 너라면서 네가 벌인 일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현재 저는 아이를 키우며 친정 부모님과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제 관리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다행히 면역력도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그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아이 얼굴 안 보여줄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아이한테는 이런 아빠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겠죠. 저는 저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이와 함께 잘 살 거예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전 남편과 시모에게 한방 먹인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